제가 항상 얘기해요. 세탁할 때도 그냥 이거 뭐 세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게 세탁을 하면 뭐가 문제일 것이며 이런 걸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탁하기 좋은 날입니다. 영상을 찾아뵌 지 꽤 오래됐죠. 제가 요즘 바빴어요.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자주 못 찾아뵀는데 근데 되게 세탁을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세탁을 엄청 어려워하세요. 근데 세탁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세탁 분류법이라든지 요령만 잘 익히신다 그러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좀 더 쉽게 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서 제가 비누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세탁을 할 때 제가 중성세제 얘기하잖아요. 중성세제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래서 너무 혼동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비누로 한번 해보자. 선조들 보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이 비누 한 장으로 모든 빨래를 해결하셨어요. 그런 지혜를 담아 오늘도 한번 제가 편안하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세탁 되는 거 안 되는 거 비누로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 세탁이 안 되는 옷들은 다 안 돼요, 사실. 그쵸? 물론 가죽 안 돼요. 물 세탁 안 되니까 가죽 안 되고 모직 양복, 이런 양복 종류도 안 되겠죠. 이거 안 되고 지금 세탁물에는 없는데 실크, 캐시미어, 울 제품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가죽 신발에 비누 사용하기 이런 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가죽은 안 돼요. 그리고 명품은 이거 발리거든요. 명품은 비누로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발 스웨이드로 된 거 있어요. 이런 스웨이드 제품도 비누를 사용해서 세탁을 하면 물이 빠져요. 그래서 안 되고요. 물론 이런 데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게 비누가 묻어서 물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팅된 가죽 있어요. 나이키 인조 가죽 뭐 이렇게 아주 코팅이 돼서 물을 집어 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비누 묻혀서 싹 닦아주면 베스트예요. 그리고 이 속도 비누 일단은 물을 묻혀야 돼요. 물을 묻혀서 얘도 물을 묻혀야 되죠. 여기를 다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 30도에서 40도 되는 온수물에다가 담궈서 한 1, 2분만 있으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세탁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이런 거 잘 되고, 면 신발, 면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면 티셔츠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물을 이렇게 일단 묻혀요. 그 다음에 얘를 다 비누칠을 해주세요. 비누칠을 해주시고 이 40도 미만의 옷에서 한 5분 10분만 담궈주세요. 그 다음에 슉슉슉슉 닦고 헹굼하면 끝.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제가 비누로 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중성세제로 물세탁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세탁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 제품은 내가 세탁을 할 때 뭐가 망가질까, 이걸 먼저 꼭 항상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물세탁해도 돼. 그랬더니 무조건 물세탁하고 어머 사고 났어요 이러거든요. 물세탁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이거 검정해서 물이 안 빠질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야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세탁 전에 이 옷에 대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더 효과적으로 잘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세탁할 때도 그냥 이거 뭐 세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게 세탁을 하면 뭐가 문제일 것이며 이런 걸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거 물 세탁하면 이게 물이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물을 덜 빠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사고도 안 나고 보다 자기가 원하는 세탁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세탁할 때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세탁을 하셔라. 알았죠? 여기 가죽이 있네요. 역시 이것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런 가죽 제품은 물이 닿는 것부터가 사고예요. 비가 맞고 뭐 이럴 때 많이 이렇게 상담이 와요. 사장님 가죽 자켓 입고 외출했었는데 빗방울이 튀어서 여기가 이렇게 얼룩이 됐어요. 많아요. 이거는 습기는 엄청 싫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습기를 피하는 게 좋다. 물세탁 전혀 안 돼요.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물세탁에 다 되는 것들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저 폴라폴리스 유행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소리 하면서 혼나요. 세탁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고가 속에 울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거는 울 제품이 물 세탁해서 망가지니까 드라이를 맡기지만 요거는 폴리에스터에다, 이것도 폴리에스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탁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왜 물세탁을 겁내하시냐면요, 이거 집에서 물세탁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이거 세탁기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세제 넣고 그냥 마음대로 돌려요. 그래서 세탁을 하고 나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데 뭐 보풀이 생겼다든지 이런 지퍼가 망가졌다든지 핏이 변형이 왔어요. 그럼 이제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거만 주의하세요. 뭐 어디 떼 있어요? 자, 항상 제가 그래요. 소매끝 이런 데 떼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음식 먹다가 뭐 뚝 떨어뜨렸어요. 뭐 이런 데 오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물을 먼저 이렇게 묻혀요. 오염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물을 먼저 묻히시고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물조물조물 이렇게, 또 여기 역시 물을 묻히고 여기도 조물조물조물 이렇게 전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처리를 하고 그 물에다가 다 담궈서 조물조물조물조물 해서 탈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헹굼하고 마무리. 유연제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걸로다가. 특히 이 폴리에스터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섬유 유연제를 쓰셔야만이 정전기가 겨울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탁탁 털어서 말리시면 이거는 폴리에스터여서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변형 없어요. 얘 섬유 자체가 얘는 변형이 오는 섬유가 아니에요. 드라이해도 그대로 나오고 물세탁해도 그대로 나와요. 요건 꿀팁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아우 커서 못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전체를 보시고 세탁기에 요거 망에 집어넣어서 헹굼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가면 1시간이고 40분이고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 목하고 소매를 전처리를 했기 때문에 망에 집어넣고 헹굼 정도 해주시면 세탁 시간도 짧고 옷감도 손상이 안 가고 변형도 없이 보풀도 안 생기고 잘 나온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건 그렇게 세탁법 알려드렸고요. 이런 패딩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켓류. 사실 이거는 어디가 때가 많아요? 뭐 어느 옷이나 다 그래요. 소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방치해둬서 누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뭐 너무 간단해요. 이 비누로 이 부분만, 물론 여기 물에 적셔야 돼요. 물에 적셔서 비누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여기도 비누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한 1, 2분 방치해요. 세탁은 제가 그랬어요. 온도, 세제, 시간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제는 비누가 있었어요. 온도는 30도에서 40도 미만. 비누질을 해가지고 5분 정도 담그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하죠. 이러죠. 이렇게 힘까지는 안 줘도 돼요. 그러시면 이게 싹 빠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노랗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다 담궈서 조물조물 해서 나는 헹굼하는 걸로 찝찝해 그러면 다시 뭐 한 40분을 들리든, 그거는 이제 세탁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자, 옷이 어디서 망가지느냐. 이런 면제품은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서 오래 세탁기가 돌아가면 마찰이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면제품은 물속에 있는 시간을 짧게, 그리고 마찰을 작게, 이렇게 세탁법을 항상 알려드려요. 그러면 항상 이 면제품은 새 옷으로 오래 입을 수 있죠. 요거는 뭐냐면요, 시스템이에요. 근데 면제품이에요. 여름 옷이다 보니까 속옷 하나도 안 입고 요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여름에 땀이 많이 나겠죠. 땀에는 그냥 수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도 있고요. 우리 몸하고 같이 이렇게 밀착해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각질, 이물질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옷은 드라이라고 써여 있습니다만 드라이로 안 돼요. 드라이하면 뭐만 빠져요? 지방만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남은 거 뭐가 있어요? 땀이 여기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특히 여기만 비누질을 하세요. 비누질, 그리고 땀이 많이 노출된 것만, 목, 겨드랑이. 비누도 많이 묻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불었을 때 비누를 한 번 왔다 가면요, 이 섬유 사이에 비누가 샥 들어가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2번, 3번 할 게 없어요. 그러면 30도, 40도 미만의 그 물 갖고 여기를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집어넣고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탈수. 그 다음에 한 번 더 헹굼,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탈수. 그 다음에 이제 유연제라든지 이런 걸 넣고 마무리 헹굼을 해줘요. 그러면 물도 엄청 많이 아껴지는 거죠. 물도 아껴지고 시간도 아껴지고 옷의 수명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탈수를 탁 해갖고 이거를 면도서 탁탁 털어요. 잘 그대로 틀만 잡아서, 젖었을 때 이렇게 틀만 잡아서 걸어주시면 항상
항상 새 옷같이 입을 수 있어요. 요런 여름옷 같은 경우 간단하게 비누로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옷들 한 번 입었다고 그냥 이렇게 탁 쑤셔박잖아요. 이렇게 쑤셔박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황변이 와서 나중에 세탁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옷감도 손상되고, 그냥 한 번 입고 아 나 이제 다 입었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세탁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세탁해 놓으세요. 그러면 항상 새 옷으로 입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목에 이게 폴로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여기예요. 목 포인트. 여기다 비누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 끝 조물조물조물,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많으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탁기에다 헹굼을 하세요. 단 검정 색깔, 흰 색깔을 분리를 하세요. 그래서 흰색 종류만 그렇게 하시고 검정은 검정대로 또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옷 맨투맨이에요. 하얀 옷은 사실 한 번만 입어도 때 같아요. 자, 이게 보시면 딱 무슨 고추장 같은 거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다 부딪혔나 봐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묻혀요. 물을 먼저 묻혀야겠죠. 그리고 오염 부위를 갖다 비누로 쇽쇽쇽쇽 쇽쇽쇽쇽 묻혀요. 이제 묻었죠. 근데 이게 뭐 빨간 옷이다, 뭐 검정이다 이런 거는 너무 액션이 크면 얘가 색이 까질 수 있어요. 이거는 흰색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벼줘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찬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뜨뜻한 물이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불림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빨리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하는 거죠. 세탁은 이게 전처리가 중요해요. 먼저 이렇게 전처리를 싹 빠졌네, 그죠? 자, 보시겠어요? 이렇게 전처리를 먼저 봐두세요. 그죠? 전처리 봐주시고, 이런 도도. 그러니까 이런 오염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먼저 오염 있는 부분을 전처리를 해서 세탁기를 넣으셔라. 이러면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세탁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아웃도어도 있어요. 이런 아웃도어도 사실 이런 아웃도어는 우리가 뭐 산에 갈 때 입고 땀이 나서 하나요. 그래서 빠는 거지 뭐 그렇게 더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야외 활동하다 보면 이제 뭐 음식 먹고 흘리는 거 그 정도인데요. 이것도 역시 오염수가 어디 있나, 오염도가 어디 있나 먼저 찾아보세요. 소매끝, 목이에요, 화장품. 그러면 이 부분만 비누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적셔서요. 그 다음에 빨아주고. 특히 이 아웃도어는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뜨거운 물에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알칼리를 강하게 쓴다든지 그러면 발수 효과가 떨어져요. 요거는 이 비누는 중성세제 알칼리 정도예요. 중성세제. 지금 제가 한번 pH 재볼게요. 비누라고 하니까 엄청 위험한 건 줄 아는데 짜잔 이렇게 나와요. 요 정도면 pH 8 9, 10? 요 정도 되면 엄청 알칼리예요. 요 정도의 세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중성이라고 해요. 이 정도의 pH 뜨는 비누나 세제를 쓰시면 어떤 세제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전문 업소에서도 이 고어텍스는 세탁기 돌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 손세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부분으로 고어텍스 전용 중성세제가 있어요. 그런 중성세제로 해가지고 헹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수제로 발수 뿌려주고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세탁하고 드라이기로 다 말려주시면 다시 여기 발수 제품에 있던 것들이 열에 의해서 발수가 돼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다시 열로 말려주는 거. 가정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다 말렸다 그러면 헤어드라이기로 한 번 더 말려주세요. 그러면 발수, 재발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런 난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아니 컬러 이렇게 요 정도는 같이 세탁해도 돼요. 이렇게 요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은 요 정도 컬러는 그냥 뭐 비누칠해서 하나면은 손 세탁하겠죠. 이렇게 많으면 여기에 조물조물 해가지고 30도로 그냥 세탁기 돌려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명품이에요. 에르메스. 그래서 이런 명품은 사실 이건 손세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여기 보면 드라이 안 된다고 써 있네. 근데 드라이 안 될 이유가 없어. 얘네 또 왜 이래? 참 알 수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손세탁, 드라이 안 됨. 근데 이거 드라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면은. 왜? 드라이 하면 더 좋아요. 면이라는 건 물에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세탁기 오래 돌리고 하면 실고임이 풀리고 옷이 이렇게 틀이 변형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름은 종이를 집어넣어도 그대로 나와요. 왜 이거를 면을 꼭 그렇게 물세탁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드라이를 해가지고 기름을 다 제거한 다음에 웨트 클리닝 정도
이렇게 오염도에 있을 때 중성세제로 이거는 웨트크링 하는 정도만 해줘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 비싼 옷이니까 이거를 빨면 망가진다고 안 벗어. 여름에 시작할 때 입어가지고 끝날 때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탈색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탈색이 됐어요. 저라면 입고 얼른 갈아입는 시기에나 빨겠어요. 어떻게 빨아요? 제가 말했죠. 목 주변 비누 칠해서 여기 비누 칠해서 찬물에다, 뜨거운 물에다 하면은 또 색깔 빠져? 그래, 그럼 내가 찬물로 허용해 줄게요. 물 빠지는 거는요, 어떤 때 빠지냐면 알칼리에서 빠지고요, 강알칼리.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물이 빠져요. 제 강의를 자꾸 많이 들으시면 빨래하는 기준, 세탁하는 기준을 배울 수 있고 안전하게 하는 세탁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어떤 이 하나의 그 컨텐츠를 갖다 그 말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세탁하면서 위험이 되는 사고가 뭐냐면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세제가 알칼리였을 때, 이럴 때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물로 빠세요. 찬물로 빠면 안 빠져요. 비누 칠해서 이 부분만 조물조물해서 찬물로 하세요. 그러면 색 빠짐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이렇게 한번 세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세탁법을 말씀해 드렸는데 세탁 원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세탁물의 오염은 70%가 지방이에요. 지방이라 해서 기름이 뚝 떨어져 지방이 아니라 우리 체내 인체 아니면 배기가스 뭐 이런 생활 오염들이 기름이 다 함유하여 있어요. 음식물에서 먹고 떨어뜨린 이물질이라든 이런 것들도 다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비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질이 있는 용매제가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박자만 맞춰서 잘 적절하게 세탁을 하신다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누로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이렇게 비누로 세탁하는 거 한번 따라 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